세진아, 너희 신혼집 전세로 들어간 거 확실하니? 네, 맞죠.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가방에서 꺼낸 부동산 계약서 사본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더구나. 내가 직접 부동산 가서 다 확인하고 왔다. 내가 신혼집 구하라고 준 2억 대체 어디에 썼니? 어머니, 그게 제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그 돈 내 가방 사는데 쓴 거 맞지? 죄송해요, 어머니. 급한 일 때문에 조금만 쓰고 다시 전세집 구하려고 했어요. 돈 메꾸고 남편이랑 어머니한테도 사실대로 다 말하려고 했고요. 어떻게 신혼집 전세금 하라고 준 돈을 내 개인적인 일에 쓸 수 있니? 그 급한 일이란 게 대체 뭔데? 그게 작년에 대출 받은 게 좀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빚도 밀려 있었고요. 명품 가방도 그 급한 일 중 하나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남편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돈은 말이야, 내 남편이랑 나랑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야. 너한테는 단순한 돈이었겠지만, 그건 우리 인생이었어. 잘못했어요, 어머니. 나도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지금까지 결혼한다고 지원해준 돈 전부 다 토해내고 당장 나가라.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이순자 씨입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이 씨는 평생을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이 씨는 남편과는 70이 넘도록 사이좋게 살았고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후로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이 씨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6세 아들은 이 씨가 인생을 걸고 키운 자식이었죠. 아들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을 준비하다가 지방 공기업에 붙은 게 30이 넘어서였습니다. 이 씨는 늦은 취업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도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런 아들이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땐 이 씨는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온 자리에서 며느리는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튀지도 않았고 어른들 앞에서 예의는 갖췄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우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첫인사는 정중했고 이 씨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28살 무렵 한 번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직장 없이 지내며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런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사람이지. 아들 역시 살림미천이라 할 만한 자산이 없었지만 두 사람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이 씨도 기꺼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둘이 마음이 맞으면 그게 제일이지. 돈이야 천천히 모으면 되는 거지. 자신도 신혼 초에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남편과 함께 차근차근 일궈나갔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듯 했지만 딱 하나 이 씨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드레스며 예식장, 스튜디오며 신혼여행지까지 며느리는 하나같이 비싸고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지는 꼭 유럽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아들은 마지못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이왕이면 제대로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씨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아니,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호화롭게. 하지만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잖아. 얼마나 꿈꿔왔겠어. 나 때랑은 다르지. 결혼식 이후 이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모아온 2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돈을.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너 줄 돈인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마찬가지야. 그 돈이면 신혼집 전세로 충분할 거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돈이면 신혼집 전세로 충분해요. 라고 아들은 말했고 그렇게 이 씨는 믿고 평생 모은 돈 2억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들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저나 목소리는 늘 밝았고 주말마다 어김없이 얼굴을 비추던 며느리도 겉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좋아요. 신축이라 깨끗하고 교통도 편해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근황을 전했고 아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보다. 저렇게 웃고 사는 걸 보니 다행이네. 하지만 이 씨는 몰랐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간 불편함이 훗날 얼마나 큰 화가 되어 돌아올지 말입니다. 며느리의 공손한 말투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이죠.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랜만에 큰 병원에 들렀습니다. 혈압약도 받고 간단한 건강 체크도 마친 후 병원을 나서는데 문득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신혼집이 생각났습니다. 병원도 왔으니 그냥 집에 가긴 아깝지 얼굴이나 보고 갈까? 아들네 신혼집도 제대로 구경 못 해봤는데. 이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아, 오늘 병원 검진 때문에 근처 나왔는데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 신혼집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집에 있어요. 오셔도 돼요.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지만 이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신혼집에 처음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방문이었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체적으로 깔끔했고 새 가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이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정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해요. 뭘, 집이 이렇게 깔끔한데. 신혼집이라 그런가 참 예쁘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씨는 거실 한쪽을 구경하며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소파 옆 구석의 작은 장 밑에 엉성하게 숨겨진 가죽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브랜드는 몰라도 비싸 보인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돈도 빠듯할 텐던데 저런 걸? 이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아, 저 가방 새로 산 거니? 며느리는 살짝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요. 엄마가 결혼 선물로 사주셨어요. 친정에서요. 아, 그래, 이쁘네.
안 사더니 마음이 참 좋으시구나.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상할 게 없는데 왜 자꾸 찜찜하지? 선물 받은 건데 왜 굳이 저렇게 구석에 안 보이게 숨겨놨을까?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친구 정욱 씨가 이 씨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근황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욱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희 며느리 백화점 자주 가니? 글쎄,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왜? 이 씨가 고개를 갸웃하자 정욱 씨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이랑 점심 먹으러 백화점에 갔거든. 거기서 너희 며느리를 봤어. 딸 말로는 그 매장에서 자주 보는 단골이라더라. 진짜 우리 며느리 맞아?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얘, 나 아직 눈 침침할 그 정도 나이 아니야. 내가 내 며느리 얼굴 몇 번을 봤는데 그것도 모르겠니? 분명히 맞다니까. 그것도 명품 매장에서 뭔가 고르고 있더라고. 정욱 씨의 말에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명품 매장을 자주 간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호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 우리 며느리가 그런데 자주 갈 형편은 안 되는데. 얼굴이 분명히 맞는데 혹시 모르니 너가 한번 확인해봐.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만약 정말이라면 며느리는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걸까? 결국 이 씨는 직접 백화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날, 이 씨는 오후 시간에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명품 매장들을 천천히 둘러봤지만 며느리를 닮은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는 점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정옥이가 헷갈린 거였나 보다. 괜히 내가 의심을 했나 봐.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만 드네. 그렇게 돌아서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신상품, 품절됐던 거. 맞아요. 재고 들어왔어요?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의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이 씨는 깜짝 놀라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뒤 화사하게 웃으며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 코너에서 새로 나온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네. 정옥이 말이 맞았구나. 이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잠시였고 이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말을 꺼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알아본 후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명품 가방을 자주 살 형편이 안 될 텐데. 그때 문득 이 씨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세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2억 원이었죠. 하지만 이 씨는 이것만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 하라고 준 돈을 쓸 리가 없지. 나도 참 나이 먹으니 생각만 많아져서는. 하지만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그날 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민우야, 내가 준 돈 전세로 쓴 거 맞지? 혹시 돈이 남은 건 아니고?
아들은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맞다니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미 계약까지 다 했다니까요.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계약할 때 너도 같이 갔었니? 계약서는?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날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어요. 계약 날짜 잡았을 때 마침 출장이 겹쳐서 아내가 혼자 가서 다 처리하고 왔어요.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쩐지 이상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다음 날 신혼집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이 씨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아들 부부가 여기서 집을 계약했다고 해서요. 그 집 계약 확인만 좀 가능할까요? 저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그 집 시어머니거든요. 중개인은 순간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안쪽에서 확인 좀 해볼게요.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온 중개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집은 전세는 아니고 보증금 조금 넣고 월세 계약이에요. 이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전세금은요? 보증금으로 일부만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선 이 씨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반드시 며느리와 단둘이 만나서 확인해야겠어. 이 씨의 불편했던 예감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이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아,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다. 며느리는 살짝 놀란 듯했고 목소리는 살짝 떨려왔습니다. 마치 잘못을 하고 걸린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건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 조용한 데서 보자꾸나. 그렇게 둘은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이 씨는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밀어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아, 저번에 본 가방 말인데 그때 친정에서 사줬다고 했지. 아, 네, 그거요? 말씀드렸잖아요. 친정 엄마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신혼집 전세로 들어간 거 확실하니? 네, 맞죠.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사본과 확인 서류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더구나. 내가 직접 부동산 가서 다 확인하고 왔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씨는 정면을 바라본 채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신혼집 구하라고 준 2억 대체 어디에 썼니? 이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정면에서 시선을 고정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움켜쥐더니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그 돈 내 가방 사는데 쓴 거 맞지?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더니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만 쓰고 다시 전셋집 구하려고 했어요. 돈 메꾸고 남편이랑 어머니한테도 사실대로 다 말하려고 했고요. 어떻게 신혼집 전세금 하라고 준 돈을 내 개인적인 일에 쓸 수 있니? 대체 그 급한 일이란 게 뭔데? 그게 작년에 대출 받은 게 좀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빚도 밀려 있었고요. 명품 가방도 그 급한 일 중 하나니? 며느리는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남편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씨는 고개를 돌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만이 가만히 흘렀습니다. 그 돈은 말이야, 내 남편이랑 나랑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야. 너한테는 단순한 돈이었겠지만 그건 우리 인생이었어.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지금까지 결혼한다고 지원해준 돈 전부 다 토해내고 나가라. 그리고 아들한테도 전부 얘기할 거다. 이 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남편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세진아, 이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며느리는 무릎 꿇은 채 목이 메인 채로 매달렸지만 이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난 뒤 이 씨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저녁에 내 집으로 잠깐 와라. 엄마가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며느리랑 관련된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들어선 아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씨는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전세 구하라고 준 2억. 그거 전세금으로 안 썼더라. 아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뭔데요? 이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그게 전세가 아니었어. 너한테 거짓말하고 월세로 계약하고 남은 돈은 걔 통장에 있다고 하더라. 아들은 입을 다문 채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짜예요, 엄마? 그래. 너 없을 때 내가 직접 부동산 가서 확인했어. 오늘은 며느리랑도 만나서 얘기 다 들었다. 도대체 왜 그런 걸 저한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떨렸고 아들은 속으로 끓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돈 어디에 썼다던가요? 이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품 가방, 옷, 여행 경비, 카드값, 대출 이자까지. 지금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쓴 것 같더라.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문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결혼 못 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 민우야, 잠깐만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한 번은 더 이야기해보는 게 그래도 결혼한 사이잖니. 엄마,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이란 건 믿음인데 먼저 깬 건 제 아내예요. 이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차분히 생각해봐라. 사람 일이라는 게.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직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고 지금 안 헤어지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요즘 이혼율 높다고는 하는데 설마 이런 일이 진짜로 저한테 생길 줄 몰랐어요.
단단히 굳은 아들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 씨도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다면 엄마도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니까.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를 따로 불러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신뢰가 깨졌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붙이겠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냥 잠깐만 쓴다는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집 전세금 하라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몰래 써? 그 돈 다시 돌려놔. 못 돌려놓으면 알아서 해.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었기에 법적으로는 이혼이라 부르긴 어려웠지만 마음속으로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금 2억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돈으로 가족을 속인 건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이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사람들이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돈 부부였습니다. 며칠 뒤 오후 며느리의 친정 부모인 사돈 부부가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며느리와 아들의 결별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돈들은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남의 딸 앞길 다 막을 일 있냐며 이 씨와 아들에게 선을 넘게 화를 냈었죠. 심지어 저번 달엔 아들의 회사에까지 찾아와 깽판까지 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전세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과 소송까지 걸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사돈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돈 부부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소송만은 막아주십시오. 며느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소송까지 들어가면 앞길이 막힙니다. 저희가 처음에 화를 낸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아버지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이 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희가 집이라도 팔아서 꼭 갚을 테니 한 번만 선처 부탁드려요, 사돈. 그 앞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은 이 씨에게 이제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사돈도 아닌 그냥 남이었죠. 그러나 같은 부모로서 자식 때문에 애타는 그 마음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 이 씨가 아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안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공증 문서입니다. 아들은 돈 부부 앞에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돈은 이번 달 안으로 일시불로 돌려주시고 현재까지 아내가 사용한 금액은 분할로 상환해 주세요. 이 조건 못 지키시면 예정대로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이 씨가 베푼 마지막 자비이자
이제는 남이 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선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는 정리되었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었기에 법적 절차도 간단했고 아들의 인생에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늦게 하길 잘했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늘이 우릴 도운 거야. 정말 그렇네요. 만약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들도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사이 며느리의 이름은 동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들려온 말에 따르면 카드 연체와 채무 문제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의 돈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쓰던 결과지. 어느 날 아들이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더라면 그 빚들 제가 다 떠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 씨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 그때 정에 휩쓸리지 않고 단호하게 결정하길 잘했어. 그러게요. 처음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다행히 그 후로도 매달 정해진 금액이 빠짐없이 입금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한 대로 2억이라는 금액이 모두 이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어느 날 이 씨와 아들은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나들이를 나온 것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쇼윈도에 반짝이는 고급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저거 봐라. 그때 가방 보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 엄마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구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것만 봐선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얌전하고 착해 보이던 아이가. 그때 혼인신고까지 했거나 아이까지 있었으면 정말 인생 끝장날 뻔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구나. 특히 돈과 관련돼서는 정에 휩쓸리면 안 돼.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맞아요. 엄마가 그때 확인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백화점의 유리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불어오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는지 이 씨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이 씨와 아들은 한때 깊은 상처와 배신감 속에 흔들렸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금도 결국 모두 돌려받았고 이번 일을 통해 무엇보다 귀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믿는 일의 소중함과 신중함에 대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1년 후 아들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혼인신고도 최소 2년은 사귄 다음에 하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사람은 오래 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씨는 아들의 현명한 결정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모자의 유대감이 앞으로 올 모든 시험을 이겨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어둠도 거짓도 이 두 사람의 삶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씨와 아들,
이제부터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한 일상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